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혹시 처음 오시는 분 손 들어볼래요? 안 봤던 얼굴도 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뭐 많지는 않네요. 기존 학생들 뭐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은 그 좀 우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은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 인강이든 현강이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첫 번째 창구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카페는 전원 다 가입을 하셔야 여기서 제 자료 같은 거 다 올려놔요. 자료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강좌 공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특강 같은 거 다 여기서 안내되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면 혼자 왕따 당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가입을 해놓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9급 학생들이고 그 다음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 유튜브도 김수환이라고 검색창에 친 다음에 거기다 구독 좋아요. 오케이? 자, 지금 현재 9,900명이니까 네. 100명만 더 가입하면 10,000명 알았죠? 10,000명.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뭐 이제 제 개인 일상 뭐 관심 없잖아 나에 대해서,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제 개인 인스타그램이고 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친추하시면 팔로우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담이야. 자, 시작할게요. 그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는 요거 맞죠? 이게 이제 두 권이 딱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이게 보시면은 전면을 봐도 하프 앤 하프고요. 측면을 봐도 하프 앤 하프예요. 그렇죠? 전면을 봐도 하프 앤 하프고 측면을 봐도 하프 앤 하프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대한 설명, 뭐 강의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첫 시간은 이제 저희 오리엔테이션 할 거고 강의 안 할 거예요. 첫 시간 한 40여 분 정도 뭐 소방직 시험 어떻게 나오고 이거는 영어 기초반에 들었던 학생도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했거든요. 그래서 소방직 시험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볍게 얘기할 거니까 뭐 긴장 푸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1900이란다. 2019년 1월로 기억하는데 2019년 1월에 한 A라는 학생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1월이면 어떤 시점인 줄 아세요? 1월이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냐면은 모의고사. 그 학생이 여기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점수가 이제 바로바로 보이죠. 1회 점수가 35점. 2회 점수가 100점 만점이야. 알았죠? 20점. 3회 점수가 15점. 여러분 그 35점하고 15점은 무슨 그 실력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느낌이 왔죠. 왜 이럴 거라는 느낌이 왔는데 그 학생이 마침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지금 점수가 굉장히 안 나와서 너무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그럼 어떤 상태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공부하는 방식은 그냥 단어만 암기하는 상태래요. 단어만 암기하고 그냥 문제만 푼대요. 그러면 늘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 완전 착각. 지금 대다수는 기초반에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조금 지금도 제가 할 말이 무슨 말인지 좀 감은 올 건데 단어만 외운다고 해서 절대 해결 안 돼요. 단어면 뭐 할 건데 뜻도 못 찾을 텐데 문법을 모르면 뜻도 못 찾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이 있어. 문장이에요. 문장. 이건 일부러 조금 어렵게 쓴 문장이기 때문에 기초반을 들어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man이라는 단어를 찾을 때는 문법을 알아야 명사의 뜻을 찾을까 동사의 뜻을 찾을까? 명사의 뜻을 찾아야 돼 동사의 뜻을 찾아야 돼요. 명사의 뜻을 찾으면 안 돼요. 남자가 아니에요. 얘는 지금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의 뜻을 찾아야 돼요. 제가 약간 극단적인 예시로 지금 보여주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 말이냐면은 문법을 알아야 돼. 문법을 알아야 단어 뜻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단어 물론 중요합니다. 누가 단어 외우지 말래요? 단어 되게 중요한 건데 단어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거 좀 첫 시간에 잘 듣고 물론 수업은 아니지만 수업의 일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잘 듣고 좀 이렇게 계획 짜는데 참고하시길 바래요. 오늘 오전부터 했나? 눈이 조금 코마 상태다. 힘들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초반 들었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루에 4시간 정도 했었거든. 근데 갑자기 8시간 하니까 죽겠지. 그다음 아마 오늘 오전은 DJ였을 거예요. 저는 김동준이라는 사람을 DJ라고 부르는데 그분 수업이 맨 처음에 난해할 겁니다. 난해할 수밖에 없지. 소방이라는 거 언제 들어봤겠어. 막 이상한 말들 막 하잖아요. 그렇죠? 막 두 문자 막 하면서 그렇죠? 뭐 연소에 뭐 3번 무슨 그런 게 있잖아. 뭐 뭘로 외우더라? 까먹었다. 가산점 뭐 그딴 식으로 외우잖아요. 그렇죠? 가산점 이러면서 도대체 뭐 하는 거니?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표정이 이럴 텐데 그분 믿으면 안 가겠지만 믿어보세요. 그분도 굉장히 이제 이 소방 쪽에서는 권위자이기 때문에
나름 이제 유명하신 분이에요. 처음에는 의심이 될 거예요. 저 뭐 하는 짓이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표정 벌써 그러는데. 자, 어쨌든 제 수업할게요. 그분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자,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 그 학생 얘기하다 말았는데 단어만 이제 막 외우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풀이하다가 몇 개월이 지났더라. 한 3개월, 4개월 지난 다음에 시험 봤어요. 몇 점 나왔게요? 2019년 상반기 시험, 물론 상반기 그때 하반기 없었지만은 2019년 시험 35점 나왔어요. 35점. 근데 그건 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왜? 단어만 공부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자, 올해 다시 시험을 봅니다. 1년을 다시 준비했고요. 이 스타트업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다시 시작했고 이번에는 문법부터 구문까지 완벽하게 다 갖췄고 자기는 한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해본 사람은 알아. 실패도 경험이잖아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죠.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조금 건방지게 다가가는 측면도 있어요. 가볍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실패를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굉장히 진지해져. 그래서 제가 하라는 거 정말 다 충실히 했고 스타트업부터 문법, 구문 잘 챙기면서 저는 구문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구문 잘 챙기면서 따라왔습니다. 원래 3월 말에 시험 봤어야 돼요. 근데 시험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되면서 다음 달 6월 20일 날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 학생이 현재 제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85점입니다. 85점이면 그냥 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걔는 이변 없으면 합격할 거예요. 제 모의고사가 좀 실제보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학생도 항상 자기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여러분이 흔히 하는 말 있죠? 빡대가리. 자기를 항상 비하하는 말들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된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 학생만 그러는 거 아니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제가 출제 경향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시간이니까. 우선 어떻게 나오냐면 독해어의 문법 생활영어 이렇게 나오는데 전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좀 기출을 좀 풀어보기를 바라거든요. 풀어보신 분 손? 네, 뭐 지금 뭐 기초반 들었던 학생조차도 안 풀고 있죠. 말 잘 안 듣지? 네, 풀어보라고 했거든요. 자, 풀어보시면 이렇게 영역이 독해어의 문법 생용으로 나눕니다. 자, 왼쪽이 지금 이쪽 라인이 공채고요. 이쪽이 경채거든요. 자, 어느 쪽이 좀 평균적으로 많이 출제되는지 지금 최근 3개년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평균치입니다. 자, 공채 어디가 길어요? 바가 독해가 압도적이지. 그렇죠? 독해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에요. 어휘 2문제, 문법 2문제, 생활영어 1문제 평균이에요. 2019년에는 아예 0문제였어요. 됐습니까? 경채. 그럼 경채는 좀 다를까? 뭐 갑자기 작아 보이죠? 상대적이니까. 아니 10문제는 많은 거예요. 절반. 독해가 10문제고요. 사실 경채 같은 경우는 생활영어거든 이름이. 구라예요. 2017년 하반기부터 이미 독해로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독해가 많이 나오고 생활영어도 여전히 뭐 절반 정도는 차지합니다. 문법도 나옵니다. 어휘도 나오고요. 이제 평균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대략 느낌이 올 거야. 뭐가 중심이다. 공경채 모두 독해가 좀 중심이구나. 이런 걸 이제 느낌이 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채는 특히나 뭐 수능형 거의 수능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 근데 쉬운 수능. 독해가 74%가 나옵니다. 문법 어휘는 고득점 변별력 문제고요. 생활영어는 2019년 상반기는 아예 안 나오기도 했어요. 안 나오면은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 생활영어가 안 나오면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죠. 생활영어는 쉬운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근데 2019년에 안 나왔었어. 경채. 독해 비중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왜 증가하냐면은 맨 처음에 생활영어만 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생활영어만 냈는데 학생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요즘 소방직에 대한 뭐 관심도가 이제 높기 때문에 특히 경채 시험도 많이 몰리고 경쟁률이 세지면서 어떻게 변별력을 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독해를 들이민 거예요. 독해를. 그래서 독해가 이제 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약 50 가져왔고요. 그렇다고 생활영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전히 이름은 생활영어고 아까 보신 것처럼 거의 8문제는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유형, 뭐 신유형이라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복합유형이라고 해서 하나의 지문에 2개 문제를 수록해 놓은 그런 수능형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딱 봤을 때 와, 독해가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느낌만 지금 가지고 있으면 돼. 디테일하게 보여줄게. 디테일하게. 자, 저는 뭐 계속 소방직만 가르쳐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공개가 시험이 비공개였던 시절에도 제가 시험을 봐서 다 복원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을 신뢰하셔도 되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어휘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어휘는 항상 공채든 경채든 무조건 중학 어휘는 기본으로 까셔야 합니다. 그랬죠? 중학 어휘는 기본을 까셔야 돼.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있는 게 중학 어휘예요. 정확히 말하면 중학 어휘 플러스 고등 기초까지 있어요.
고등 기초까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상당수가 커버되는 어휘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채는 중학어휘 다음에 수능 필수어휘까지 끝내면 아주 좋아요. 거기까지만. 근데 나는 점수가 막 이제 막 90점, 막 100점이 뭐 물론 100점 맞는다고 해서 소방청장이 상 줍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영어를 전략 과목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뭐 플러스 알파까지 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좀 기본적으로 수능까지만 해주면 시험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거 공편토 그런 거 외우지 말라고 제가 맨날 말하는 것이 편입영어 왜 외웁니까? 편입영어에 있는 편입영어 영단어가 뭔지 아세요? GR이라는 미국 대학원 입학시험에 있는 단어예요. 그거 왜 외우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왜 외우니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공부는 어렵게 하는 게 좋잖아요. 미친 거죠. 그냥. 안 나오는 걸 왜 하고 있는 거야. 경채 학생들은 토익 단어를 공부해요. 또 토익 단어. 하도 제가 이제 이거 뭐라고 하니까 이제 요즘에는 좀 그러지 않는데 토익 단어 공부하는 학생들 봐봐요. 토익 단어는 뭐냐면 비즈니스 영어야. 경채 시험은 9급, 재난 9급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한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쓰잘데기 문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경채 무조건 중학어휘 똑같아. 중학어휘. 그 다음 끝나면 그 다음 사실은 요 수능 필수어휘라고 이제 써놓긴 했지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수거구동사. 어찌 보면 할 게 더 많아 보이죠. 왜냐하면 시험이 짬뽕이니까. 시험이 짬뽕이니까. 원래는 생활영어로 출발했는데 막 얘네들이 막 몰리네. 경제뉴스 해주니까 막 짬뽕이 된 거예요. 지금 아마 출제자도 좀 상황이 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자기도 느끼고 있을 거야 아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올해부터는 그 소방지 학생들이 대다수 다 가지고 있는 그 단어장이 김소영이라는 단어장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채 단어장 따로 출시했고 경채 단어장을 따로 출시할 거예요. 기존까지는 공경채 같이 썼거든. 그래서 저희도 좀 약간 안내할 때 선생님 전 공채생인데요. 직렬어휘 어디까지 외워야 돼요? 어떤 걸 외워야 되니까 애매한 거야.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 분리시켜 버렸어. 됐죠? 그러면 그 단어장에 있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6월 말에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경채 딱 나오면 거기 안에서만 공부하시면 되고 제발 그거부터 하세요. 그랬죠? 그거 끝나고 나중에 제가 이제 한 80% 정도 학습되면 다른 걸로 넘어가라 하고 그런 말들을 할 건데 우선은 제 커리에 있는 걸 먼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나오느냐? 느낌만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시험 봤다. 오늘 여러분이 소방지 시험에 응시했어. 딱 봤더니 첫 문제가 이거야. 이거 읽고 푸는 거 아닙니다. 그냥 블런트 보고 푸는 거예요. 읽고 풀어봤자 답 안 나와요. 아시겠죠? 읽을 필요 없어요. 자, 블런트 나왔어요. 답 고르세요. 이런 느낌. 됐죠? 느낌. 지금 공채 학생 정답은 자, 이건 수능을 초과해요. 수능에 안 나와요. 수능을 넘는 어휘예요. 됐어요? 수능어휘예요. 중등어휘예요. 됐습니까? 이게 수능 초과예요. 정답은 이거였어. 자, 수능을 뛰어넘는 어휘가 나오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틀리세요, 그냥. 수능까지만 해, 그냥. 수능까지만 해도 돼요. 됐습니까? 이런 거에 너무 의미 두지 마. 100점 맞는다고 소방청장이 뭐 안 준다고? 상 안 줘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의미 두지 말고 수능까지만 우선한다. 공채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경채도 한번 볼까? 경채는 딱 그냥 경채 시험이 소방영어야. 공채 시험은 소방영어라고 하기 좀 그래. 수방영어야. 미안합니다. 자, 재미없었죠? 얘는 경채 시험은 소방제와 연관된 어휘만 나와요. 거의 대다수가. 보시면 정답은 자, 대략 보이겠어요? 단어 느낌 보여요? 딱 소방스럽죠? 정답은 2번에 눈보라. 막 정답도 눈보라가 나오잖아. 아까 공채 같은 경우에 뭐였어 답이? 뭐 솔직한 이런 게 나오죠. 우리 직렬과 연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이라니까. 얘는 눈보라 이렇게 나오죠. 느낌 아시겠죠? 첫 번째 이렇게 어휘가 나옵니다. 어휘 문제.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걸 take in, take over, 뭐 take under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공부하면서 대략 take off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구동사라고 해요. 구동사도 나와요. 근데 공채가 2015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안 나왔으니까 별로 의미 안 둬도 돼요. 공채 학생은 아마 이거 공부하기 되게 짜증날 거야. 제가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강의해 줄 거예요. 느낌만 잡고 있으면 돼. 공채 학생은 느낌만. 그 느낌은 제가 설명할 거예요. 됐죠? 경채 학생은 공부해야 돼. 공채 학생은 경채는 많이 나와. 경채는 자 나왔던 거.
답은 이제 이걸로 나왔었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이것만 했어요. 선지만 지금 놓은 겁니다. 문제 나도 길어가지고. 근데 정답도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 불 끄다. 그렇죠? 직렬과 연관돼 있죠. 그러니까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한정. 직렬과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 거 다 제가 정리해 드리니까 뭐 걱정 말고. 자,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수거라는 게 뭐냐면 뭐 이제 관용적으로 쓴 말이죠. 굳어진 표현이죠. 뭐 우리말에 뭐 비슷한 걸 찾자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하죠? 헛소리 같은 거 할 때 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죠? 그거에 유래하세요? 모르면서 쓰죠? 저도 몰라요. 자, 그럼 나중에 TJ한테 물어보시고요. 태종. 자, 그 영어도 그런 게 있어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거가 비슷하게 어떤 기원과 유래를 찾아야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2015년, 2017년에 나왔던 공채. 공채 학생들 수거 신경 쓸 거 없어요. 2017년 마지막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경향 굉장히 수거하고 부동산은 떨어져 있어요. 출제 비율이. 됐죠? 출제 비율이 낮은 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출제 비율이 높은 데부터 공부하세요. 됐습니까? 그 당연히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나왔었는데 어쨌든 뭐 3번이었어요. 자, 경채 공부하셔야 돼요. 경채는 수거를 공부해야 돼요. 많이 나와요. 실제로 이제 나왔던 것이고, 봐봐요. 공부 안 하면 어떤 참사가 벌어지겠어. 자, 1번 해석해봐요. 또 이제 공기 위를 걷다. 슬퍼. 무슨 말이야? 아무리 내용을 이해해도 공기 위를 걷다 이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2번 pull yourself together. 뭐라고 할 거야? 풀이 무슨 말이죠? 당기다. 네 자신을 함께 당기다. 이게 인간의 말입니까? 아니지. 그래. 가끔 어떤 학생들은 경채 시험을 무시하는데 경채 시험 쉬운 거 맞아요. 근데 쉽지만 세요. 가끔씩 한 방에 보내요. 팍. 봐봐. 귀엽지? 느낌만 봐봐. 귀엽잖아. 세 줄이잖아. 안 귀엽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경채 시험이 이게 착각하고 뭐 쉽다 뭐 이렇게 하는데 쉽긴 쉬운데 전반적으로 쉬워요. 근데 좀 한 방을 자꾸 매긴다니까. 한 방씩. 그래서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수거라는 것이 나오고 경채가 정답이 이거였습니다. 침착하세요. 환자분 침착하세요. 이럴 때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침착은 뭐가 있냐면 calm down 안 내잖아. calm down 이게 아니라 pull yourself together 이런 걸 냈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정리해야 돼. 저랑. 오케이? 자, 이게 여기까지가 어휘예요. 그래서 어휘 문제 그냥 단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구동사가 있는 것이고 수거가 있는 것이고 됐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 대략 느낌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는구나. 오케이? 자, 두 번째. 생활영어. 생활영어라는 것이 또 이제 공채도 생활영어가 나오고요. 경채는 당연히 생활영어가 나오죠. 부담을 너무 갖지는 않아도 돼요. 그냥 전체 해석만 대략적인 해석만 되면 돼요. 해석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채 시험이 그때 생활영어만 낼 때는 시험이 쉽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독해 문제를 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별로 변별력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만 변수는 딱 하나가 있어. 생활영어에 수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A, B 대화예요. 툭툭툭툭 대화예요.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를 고르는 거예요. 정답은 2019년 문제인데 정답은 4번이었어요. 혹시 이거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I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이거. 요거예요. 요거. 행운을 빌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쉬운데 그리고 이 행운을 빌어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지 아주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가리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19년 국가직에서 나왔었고 19년 소방직에서 나왔어요.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출 범위 내에서 알아서 돌려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느낌만 보세요. 느낌만.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로 생활영어는 변별력이 없지만 수거가 나오면 그냥 한 방에 갈 수 있다. 대비 안 하면. 됐죠? 지금 이거는 사실 경채생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공채생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 문법. 문법 문제는 제가 문법은 원래 공무원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보통 시작하는 것이 문법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도 문법으로 시작해요. 근데 좀 달라요. 저는 중앙형 문법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단순 문제풀이를 하지 않아요. 뭐 두 문자어 학습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뭐 가산점 한 것처럼 뭐 가산점 하면서 이게 뭐일 때 뭐 영어에도 우리 저 기초반 들은 학생들 알겠지만 뭐 메리스키 코파 그렇게 제가 유일하게 하는 두 문자 중에 하나예요. 그거 해서 여러분이 해석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 결국에는 문법이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좀 구문이 탄탄해지고 그 이후에 문제풀이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커리큘럼은 문법이 한 단계 빠졌어요. 여러분 커리큘럼은 2021년 학생들은.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을 좀 더 간소화시켰어요. 그래도 돼요.
어차피 수능화됐어. 수능화됐다는 건 뭔 말이냐면은 수능 기억 잘 안 나시죠? 그죠? 수능은 문법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나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는 것만 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 근데 저는 학생들을 보면서 무슨 느낌을 갖냐면은 얘는 왜 자꾸 헛짓거리를 하지? 왜 안 나오는 걸 자꾸 하지? 왜 논란이 되는 걸 왜 파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원을 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큰 틀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투부정사 명사로 쓰이고 형용사로 쓰이고 부사로 쓰인다. 각 예시 툭툭툭. 동명사 명사로 쓰인다. 그러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쓰인다. 툭툭툭. 끝이야 그냥 그게. 그렇죠? 그것만 알면 시험 볼 때 지장이 없단 말이야. 물론 격가지로 암기해야 할 건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암기되는 것도 암기해야 할 것도 맨날 나오는 것만 나와요. 맨날 나오는 것만. 근데 가끔 거기서 벗어난, 가끔이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많이 자주 거기서 벗어난 그런 범위들을 자꾸 다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자꾸 거기서 자꾸 뭐라고 할까 외박이라고 해야 하나? 여러분이 자꾸 바깥으로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저는 이제 차단을 시킬 거예요. 수업 하면서. 이거 하지 마세요. 이쯤이면 이게 궁금할 거예요. 벗어나세요. 이러면 그냥 벗어나 주세요. 제발. 그랬죠? 문법은 그렇게 해야 돼. 중요한 것만 하면 돼. 그랬죠? 그렇게 해서 수능화되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핵심 개념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소방직 시험뿐만 아니라 국가직 시험도 그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 요즘에는 거의 수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오는 것만 계속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핵심만 딱딱 정리하면 된다. 뭐 이것도 지금 보면 제가 뭐 이제 예시로 들어놓은 건데 그냥 간단히만 설명해 볼게요. 뒤에만 보시면 원래 문장이라는 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요. 알았죠? 이 문장의 주어가 뭐냐면 데이터예요. 됐어요? 근데 이 문장은 이 동사 아니에요. 동사 아닙니다. 기초반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분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사 자리인데 동사가 없는 거야. 수능이 이런 식이야. 동사가 있어야 하는데 동사 자리에 동사가 없어. 수능이 이런 식이야. 아주 기본적인 거. 됐어요? look forward to ing 뭐 여러분 그런 거 뭐 공부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딴 거 안 나온단 말이야. 됐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구조를 잘 봐야 돼. 문장의 주어체고 동사는 이거고. 그러니까 내가 구문을 자꾸 강조하는 거야. 구문을 잘하면 해석도 되거든. 문법도 되지만. 자, 그다음에 이건 경체 나왔던 건데 경체도 문법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요. 안 나올 땐 0문제, 나올 땐 2문제.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말란 말이야. 그냥 해석하기, 그러니까 문법 기본적인 문법 정리하고 해석에 집중하시면 돼. 그러면 알아서 맞게 돼 있어. 이건 정말 기본적인 문법이야. 여러분 지금 이제 공부를 아직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더 비교급이라는 아주 간단한 문법 사항이에요. 더비더비라고 있어요. 원래 비교급에는 더를 안 쓰거든요. 근데 더비더비라는 구문에서만 더를 써요. 아주 특수한 경우지. 됐습니까? 뭐 저랑 다뤘을 때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한정된 제가 이제 범위를 한정시켜 주면은 거기 안에서만 고민을 하시고 거기 안에서만 학습하시면 문법은 크게 두려워할 게 없는데 여러분이 자꾸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짓을 하면은 이제 시간이 점점 딜레이가 된다는 건 알고 있으면 돼. 알았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업 때 제가 문법 특히 할 때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 그럼 거기를 많이 신경 써요. 알았죠? 자, 독해 얘기해 볼게. 지금까지 어휘 얘기했고 생활 영어 했죠? 문법 얘기했죠? 마지막에 독해예요. 자, 독해는 공채는 대략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 전직렬에서 가장 수능다운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치불일치 문제 이거 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능에서는 되게 쉽거든요. 되게 쉬워요. 수능에서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였고 옛날에 뭐 배점이 1, 2, 3점일 때 1점짜리였어요. 근데 일반 행정에서는 일치불일치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옛날 학력고사 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꼬아놨어요. 근데 소방직 문제는 그렇게 안 나와요. 수능처럼 나와요. 이 말은 쉽게 나와요. 그냥 떠다 줘요. 나중에 저랑 해보면 알 거예요. 그냥 떠다 줘요. 그걸 거부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좀 수능스럽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능형에서 수능과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난이도만 고2입니다. 고2. 됐죠? 고2 수준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면서 고2까지만 내가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의 수준이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상관없어요. 고2까지만 올리시면 돼요. 물론 제가 고2까지만이라고 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랬죠? 고통스럽습니다. 자, 생활영어, 경채생. 경채생은 수능형이 요즘에 나온다고 했죠. 근데 너무 그러니까 공채보단 덜 부담스러워요. 당연히 덜 부담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경채생들은 막 수거도 해야 하고 부동사도 해야 돼. 범위가 많아. 대신 독해의 범위는 살짝 부담은 좀 덜해요. 고1 정도. 고1 정도. 굉장히 짧게 나와요. 쉽게 나오고요. 됐죠? 그래서 좀 전반적인 수준이 고1과 고2 정도 된다. 이렇게만 그냥 잡으시면 되고 뭐 유형 같은 거 제가 지금 다 설명해봤자 상세하게 설명해봤자 귀에 안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됐죠? 그냥 대략적인 것만 보세요. 대략적인 것만. 나왔던 거예요. 이게 경채 문제인데 그때 이제 일치불일치 문제로 나왔던 건데 뭐 지진 얘기죠. 지진 얘기. 지진 얘기로 다한글에서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뭐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경채 문제입니다. 경채 문제. 공채도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공채도 똑같이 문장 끼워 넣기라고 했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유형이에요. 이 문장을 적절한 위치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이 네 개 선지 중에서 어디가 적절해 보이냐라는 건데 보통은 다 어떻게 느껴요? 1번도 괜찮은 것 같고 2번도 괜찮은 것 같고 난 3번이 자연스러운데 출제는 4번이래. 뭐 이제 그딴 식의 문제. 이게 문제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출제 패턴이 있어요. 그걸 익혀야 돼. 그걸 익혀야 돼. 여러분 지금 몰라서 그런 거야. 그거를. 알았죠? 그런 것도 다 정리를 해줘야 돼. 저랑 같이 정리해야 하는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다 보여드린 겁니다. 상세하게 뭐 문장 해석하고 그런 건 지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보여드렸는데 느낌 좀 오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도 좀 깊게 안 들어갈게요. 대략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대략적으로. 깊게 들어가봤자 지금은 이해를 잘 못해요. 아셨죠? 자, 우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수준에게 맞게 경향에 맞게 공부를 해야 돼. 경향에 맞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끔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소방직 학생인데 일반 행정권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진짜 이해가 난 안 돼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범위가 달라요. 범위가. 문법 더 많죠. 단어 너무 많아요. 단어는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행정은 경쟁률이 1.8%입니다. 1.8. 합격률이 1.8%예요. 합격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어? 출제자도 미쳐야겠지. 떨어뜨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미국 대학원 입학 시험에 그 GRE 시험을 갖다가 낸다니까. GRE 단어를 출제한다고요. 그걸 왜 외우고 있냐고 소방직 학생이. 미치겠다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 단계에서 통계 받은 거에 따르면은 10명 중에 9명이 제 수업을 듣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 명은 제 수업을 안 듣는다는 거죠. 제가 싫다는 거죠. 그렇죠? 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내 수업 안 들어도 되니까 소방직 걸 들어 그냥. 다른 선생님들 많으니까. 뭔 말이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경향에 맞게 공부한다는 거. 그거 되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프 모의고사를 왜 풀어? 일반 행정 거를. 경채생이 푸는 거 보면 더 가슴 아파. 경채생도 막 무슨 그램이라고 하지 그거? 공스타그램. 공스타그램에 막 경채생들 막 이제 점수 이렇게 하면서 하프모에서 점수 올리는 거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왜? 접점이 없어 시험이. 그거 올려서 뭐 할 건데? 의미가 없잖아. 응? 경향에 맞는 걸 아세요. 그래야 준비 기간을 단축시킬 거 아닙니까? 아니 이만큼만 공부하면 되는 것을 왜 여기까지 올라가냐고. 응?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계적인 문법 문제 풀이는 지양 하지 말라고. 제가 유일하게 하는 두 문자어가 메리스키 코파라고 했죠. 거의 유일하게 하는 게 메리스키 코파로 전 기억이 나요. 그거밖에 안 한다는 것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걸 한다고 하면 순간적인 만족감은 들 거예요. 메리스키 코파인데 하하 웃기다. 근데 뭐 해석되나? 소방직 시험은 뭐가 중요한 거라고? 어떤 유형? 독해. 그러니까 영어 공부할 때 두 문자어 학습하는 거 다른 그 과목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뭐 한국사 뚝뚝뚝 나와야지. 그다음 소방학 뚝뚝뚝 나와야지. 영어는 뭐 뚝뚝뚝 두 문자로 학습한다고 해서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사고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다르다니까 다른 과목이랑. 그래서 성적도 제일 늦게 올라요.
5~6월 과정에 막 확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케이? 이거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편할까 마음이. 자, 어쨌든 기계적인 그냥 문제풀이 하면서 점수 맞추자, 이게 문제풀이 해서 맞는 거에 기뻐하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좀 해석이 되는 영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사실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에 요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방직은 독해 중심의 시험이기 때문에 해석이 되는 영어를 추구해야 한다. 사실 뭐 제 모든 커리는 다 그 해석을 위해서 디자인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입니다. 오케이? 자, 뭐 독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생활 영어, 그 다음에 단어, 자 이런 뭐 학습법 얘기들이 다 있지만은 제가 지금은 상세하게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은 별로 이걸 아직 들을 자격은 안 돼요. 뭘 좀 알아야 제 학습법 설명을 듣기 때문에 학습법에 대한 건 제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끊임없이 올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찍으면 여기 수업 있을 때 올라와서 다 안내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독해에 다 그 시점이 있잖아. 5월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고민인 거, 6월에 고민인 거, 7월에 고민인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게 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상담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고민에 대한 답변을 다 유튜브로 공개 그리고 공유할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하면서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해결해 가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단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에 제가 한 4시간 정도 수업을 또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수업하고 나면 이제 단어 저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역시 인지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와 연관된 또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공개할 것이고요. 자, 어쨌든 단어 수업은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릴 거고 뒤에서 바로. 자, 이제는 출제 경향 얘기 그리고 대략적인 학습 얘기 이런 건 다 끝냈고 요 강좌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할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 잠깐 가졌다가 이제 수업할 건데요. 자,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제 강좌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원래 2000 언제지? 내가 여기 언제 왔지? 기억이 안 나네. 2017년이다. 2017년 맨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스타트업이라는 게 없었어요. 스타트업이 없고 오히려 그냥 기본 이론부터 시작했어요. 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정도면 이해할 줄 알았어요. 왜? 저는 어디서 강의하다 왔냐면 전 대치동에서 수능 강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을 나름 낮췄다고 왔는데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난 엄청 쉽게 했거든요. 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낮춰서 작년부터 스타트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작년 스타트업에는 뭐가 있었냐면 지금처럼 어휘 있었고요. 문법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뭐가 있었냐면 독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독해는 사실 중학 독해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뺐어요. 그리고 그 독해 자리에 뭘 넣었어요? 구문을 넣었어요. 구문도 그냥 대략 펴보시면 그 2교재에 딱 보시면 이게 하프 앤 하프이기 때문에 구문이 어딘지 뒤쪽에 있거든요. 색깔 다른 쪽이요. 길이만 대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짧죠. 저 문장들이 짧게 되어 있잖아요.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짧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문장을 짧게 해서 중학 과정의 구문 정도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은 크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 결론은 작년보다 훨씬 더 난이도를 낮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노량진에서 이보다 쉬운 책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보다 난이도를 저는 시중에 있는 교재를 다 분석하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낮춰놓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포기하면 당신은 소방직 포기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더 이상 쉬운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암기하라는 거 암기하시고 고통스러운 거 따라와도 여러분이 인내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항상 그렇거든요. 우리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소방학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국사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국어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대다수는 영어 때문이에요. 영어에서 꽈락이 엄청나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목이에요. 자, 이제 소개해 줄게. 우선 뭘 배우냐? 알파벳 빼고 다 배웁니다. 알파벳은 가르치지 않아요. A, B, C, D 그것은 유튜브에 타미 김정우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 학교 선배님입니다. 자, 은퇴하시긴 했지만 자, 어쨌든 알파벳 빼고는 다 배웁니다.
기존에는 뭐 EBS 중학 이런 거를 이제 듣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수업이 자기가 생각할 땐 좀 더 어렵다고 학생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EBS 보통 커리가 학생들이 이제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보면은 수완쌤 거 바로 들으면 좀 스타트업이 힘들다. 그러니까 EBS 중학 갔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낮춰놨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EBS 중학에 의존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냥 바로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가 이게 1권이에요. 이게 파란색 이게 1권이고 앞쪽에 있는 절반 빨간색 계열로 되어 있는 게 문법 파트입니다. 문법 파트가 더 많아요? 구문 파트가 더 많아요? 문법 파트가 더 많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구문부터 수업을 해야 한다. 어떤 분들은 문법부터 수업해야 한다. 이게 말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문부터 시작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비동사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문을 해? 그렇잖아요. 이번에 기초반 하실 때 아마 비동사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직접 경험해보라고 제가 이제 구문을 시작했었는데 이제 기초적인 것을 싹 배우고 난 다음에 구문을 들어가 보시면 훨씬 더 쉽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1권에서는 중학 문법과 중학 구문 이거를 강의로 진행을 하고요. 됐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거 이게 2권입니다. 자, 이게 2권인데 여기에는 중학 영단어 1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 영단어뿐만 아니라 고등 기초 어휘도 있어요. 고등 기초는 뒤로 가면 갈수록 맨 처음엔 쉬워요. 우리 기초반 학생들, 기초반 들었던 학생들은 해봤잖아 이미. 그렇죠? 거의 반회독 해봤죠? 31차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쉽다가 뒤로 가면서 점점 높아질 거예요. 포기하자 이랬을 건데 그러지 마시고 이게 보면은 이걸 소개할게. 여기 앞장을 딱 펼치면 뭐가 있냐면 제일 앞장 요거 있어요. 그렇죠? 가림막 있습니다. 가림막 활용해서 단어 공부하시면 돼요. 됐죠? 가끔 보면 가림막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가림막이 있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그 불량 난 거니까 교환하시면 되는 것이고 저희 연구소에 요청해도 되고요. 저희 연구소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기 1층에 있습니다. 내려가서 스타벅스 건너편. 저기 고려직업전문학교 건너편. 거기에 보면은 제 얼굴이 박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제 연구소라는 거 알 거예요. 자, 어쨌든 거기 오셔서 이제 교환 요청하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여 안에 1800개의 단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절반 정확히 말해서 한 3분의 1이죠. 3분의 1 정도는 이제 해설지예요. 해설도 이제 앞에 1권에 대한 해설지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독학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단어는 독학으로 진행합니다. 독학으로. 혹시 스케줄표 받았나요? 단어 스케줄표? 자, 기초반 학생들은 좀 더 약간 수월함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기초반을 수강했던 4월달에 이미 기초반이라는 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학생들은 이미 1회독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반회독. 31차까지는 외워놓은 상황인데 다시 1일차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1일차부터 매주 자 이거 인강 학생도 알아야 하니까 다 계획 짜세요. 매주 11차씩 됐죠? 11차씩 1일차에 몇 개 단어 있죠? 40개 단어가 있어요. 40개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2일차씩 공부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2일차씩. 그래서 월요일 날 오늘이 월요일인가요? 네, 월요일 날 데이 1, 2. 그러면 80개죠? 근데 80개 다 모르는 거 아닐 거예요. 맨 첫 단어가 내 기억이 맞다면 job이야. life인가? job인가? life인가? life죠? 인생, 삶. 그건 다 알 거 아니야. 그다음 뭐 두 번째 단어가 job인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80개의 단어가 다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한 절반 정도를 안다고 치면은 하루에 난 새로운 단어 한 40개 정도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1일차, 2일차. 화요일 날 외치세요. 3일차, 4일차. 수요일 날 5일차, 6일차. 목요일 날 7, 8. 금요일 날 90. 토요일 놀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놀면 안 되죠. 토요일, 일요일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그 11차 범위를 복습하는 기간입니다. 됐죠? 대략적으로 제가 그렇게 설계해 준 것이고 더 자세한 건 다음 주 월요일 날 설명해 줄 거예요. 단어 수업 시간이 있거든요.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인강학생도 제가 방금 이제 설명드린 거대로 계획을 짜시면 되고 꼭 암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공부 쫙 한 거를 꼭 토요일, 일요일 날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됐죠? 그러지 않으면 다 증발합니다. 증발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금 다 설명한 내용이죠. 1권의 문법 구문. 이게 문법 수업이 한 25강 정도 될 거예요. 문법이 한 25강. 구문이 한 18강? 18강? 그 정도? 이게 좀 더 짧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어휘, 정답 및 해설 방금 설명한 내용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5월 18일 오늘 기강에서 7월 7일 날 종강이 돼요. 7월 7일. 매주 월화일 진행되고요. 그 다음 문법이 아까 말한 25강. 이게 20강 내외 아마 18에서 끝날 거예요. 18 정도. 자, 아까 말씀드린 거 5월 25일 다음 주. 다음 주만 이게 아까 제가 그 김소영 영단어장 잠깐 설명드렸는데 김소영 영단어장이 올해는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공채 전용 따로, 경채 전용 따로 나오죠. 공채든 경채든 이것도 참고로 1, 2권으로 나옵니다. 1, 2권으로 나오는데 공채도 1, 2권이 있고요. 경채 책도 1, 2권이 있어요. 두 권으로 돼 있어요. 1권에 보면 공채든 경채든 거기에 강의편이 있어요. 전 단어도 배워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스타트업에서 강의를 해봤었던 것이고, 근데 올해는 김소영으로 들어갔고 물론 개정되어서 들어갔습니다. 더 난이도 낮춰서 됐죠. 자, 어쨌든 그 김소영에 있는 강의편을 제가 강의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지금 김소영이 없는데요. 다 핸드아웃으로 드리죠. 핸드아웃으로 아직 책으로 안 나왔을 뿐입니다. 오케이. 책으로 나오는 건 시간이 꽤 걸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손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하는 것이고, 자 다음 주에 제가 김소영 영단어 학습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 설명 듣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인강학습니다. 항상 묻는 것이 뭐 업로드 언제 되냐. 이거는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회사 규칙에 따르면 24시간 이내, 48시간 이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우리 회사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1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강학생도 뭐 이제 혹시 결석하시면 요거 참고하시면 되는 것이고 일정을 참고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실강학생들은 가급적이면 몰라요. 지금 올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는 실강학생이 좀 예년보다는 좀 덜 모이긴 했지만 전 모순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좀 덜 모여라. 왜냐하면 이게 너무 사람 많아도 좀 위험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모여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서로 좀 조심합시다. 그랬죠? 서로 좀 조심하시면서 공부하되 그 제가 실강학생들에게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순간 깜빡했었는데 결석하지 마세요. 결석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결석을 맨 처음 한 번 할 때는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늦잠 자가지고 이게 물론 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뭐 형이 결혼했어 뭐 그럴 때는 당연히 빠지는 건데 평일에 하지 않지, 그지? 평일 안 하잖아. 어쨌든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뭐 어떻게 빠졌어.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어요. 늦잠 잤어. 죄책감이 들죠. 진짜 같은 새끼 왜 그랬을까. 두 번째, 죄책감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 제일 무서운 단계인데 없어져요. 그게 습관이 됩니다. 이제 습관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죄책감이 사라지는 순간이 제일 무서운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게 결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단어도 그래. 단어도 맨 처음에 안 해오면 내가 또 왜 안 해왔지? 막 이러는 거예요. 바보 같은 새끼. 게을러 빠져가지고 다음에 또 안 해요. 죄책감이 줄어들어. 또 안 해요. 이제 안 해오는 게 습관 돼 버려. 이게 무서운 단계예요. 하나의 습관을 형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연구에 따르면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습관. 여러분 다 습관이 있거든. 어떤 습관이 다 있어요. 저도 뭐 말할 때 이런 딕션의 습관이 있을 거예요. 저는 무슨 습관이 있나요? 자 이래요 내가. 그래요. 그럼 이런 습관이 형성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62일 정도 걸린대요. 62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난 2달 동안 가만히 처박혀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요 단계를 거쳐야 여러분은 습관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부가 자료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제가 뭐 유튜브 채널 이런 거 왜 구독을 해놓으라고 하냐면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스타트업 복습지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월간지라는 게 있었는데 월간지 같은 경우 학생들이 좋아는 했는데 인쇄를 하니까 막 300페이지가 나오니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무료로 준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올해는 또 줄이자 해서 부피를 줄였죠. 그래서 복습지라는 게 나올 겁니다. 복습지. 이거는 어디까지 제공이 되냐면은
스텝 1 단계 스타트업, 그 다음 7, 8월에 있는 올인원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제 커리큘럼은 인강학생은 그 유튜브에 올라갈 테니까 커리큘럼 보시면 되고, 물론 소단계도 올라갑니다. 현강학생들은 뭐 나중에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책 뒤에 보시면 있어요. 책 뒤에 보시면은 연간 커리큘럼이 쭉 있습니다. 연간 커리큘럼 보면은 거기 왼쪽에 있는 라인 공단계 쪽 보지 마시고요. 소방단계 쪽을 보시면 됩니다. 됐죠? 거기 보시면 스타트업. 이 스타트업이란 강좌만 그 일반 전직열 학생이 듣는 것이고요. 스타트업만. 그 다음에 스텝 2부터 세분화, 분화돼요. 그렇죠? 일반 행정과 소방이 분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인원 단계로 가는데 복습지라는 것은 스텝 2까지 제공이 됩니다. 스텝 2. 왜냐하면은 기본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기본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단계, 여러분이 완전히 기본적인 내용들, 기초적인 것들을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체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겁니다. 설명해 줄게요.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늘 유닛 1부터 해서 유닛 A까지 오늘 배웠어. 이번 주에 배웠다고 칩시다. 이번 주에. 그러면은 이 분량에 해당되는, 집에 가서 복습할 거 아니에요. 복습할 거 안 할 거예요? 하겠죠? 복습한 다음에 문제도 뭐 다시 풀고, 물론 복습하는 방법도 이따 다 설명해 줄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뭐 문제도 다 풀겠죠? 그런 다음에 이게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려면 추가적으로 더 응용을 해봐야 돼요. 응용. 그 응용 단계가 복습지예요. 그러니까 복습지라는 걸 보면 거기에 추가 문항이 있어요. 추가 문제. 개념과 연관되어 있는 추가 문제들이 있어요. 됐습니까? 만약에 오늘 비동사 배우죠? 그럼 비동사 배운 거에 대한 추가 문제, 책에 없는 거. 됐죠? 그래서 완전 자기 걸로 만들어버려.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부피도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매주 올라가거든요. 매주. 실강 학생들은 알아서 받을 겁니다. 제가 알아서 줄 거니까. 실강 학생들은 그냥 뭐 아까 그 조교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푸시면 되는 것이고, 해설지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강 학생들은 카페 가서 받으셔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강 학생들 많이 결석했어. 그러면 이제 카페 들어가서 받으셔야 돼요. 됐죠? 그렇게 해서 복습지라는 것이 스텝 2 단계까지 진행됩니다. 이 스텝 2에는 구문, 스텝 2에 뭐가 있냐면은 구문, 독해, 생활영어가 있어요. 됐어요? 7, 8월. 작년이랑 바뀌었어요. 알았죠? 7, 8월에 배우는 게 구문, 독해, 생활영어가 있어요. 이 중에서 복습지는 어디에 제공되냐면 구문. 알았죠? 생활영어 아니에요. 독해 아니에요. 구문에만 제공이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난 구문을 엄청 중시 여기는 사람이거든. 해석이 되는 영어가 돼야 하거든요. 됐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자세한 거 묻고 싶으면 항상 카페, 커리큘럼, 실강 학생들은 뭐 저한테 물으셔도 되고요. 저기 지나가시면 1층에 보시면 아까 제가 연구소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거기 지나가시면서 주로 밤 한 7시 이후? 7시 이후에는 똑똑똑 해도 돼요. 그랬죠? 그러면은 제가 있을 거예요. 저는 별로 집에를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똑똑똑 하시면은 7시 이후나 토요일만 여기 없어요. 집이라고 말했네. 그 정도로 살아요, 제가. 토요일만 여기에 없고 일요일도 있어요. 일요일도 있기 때문에 뭐 똑똑똑 하시면은 제가 뭐 들어오세요 하면은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 학생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20대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0, 30대가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20대 때는 영어에 미쳐 살았던 것 같아요. 영어에. 하루에 그때 제가 이제 외대라는 데를 나왔는데 그 영어과였거든요. 근데 나름 영어가 좋아서 갔었어요. 근데 딱 가니까 자괴감이 너무 심했어요. 왜냐하면 맨 교포밖에 없는 거야. 막 영어로 슈슈슈 이러는데 저는 국내파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문법, 독해 위주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영어로 씨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죠. 내가 저기서 토론해서 이기려면은 영어에 한번 미쳐봐야겠다. 그래서 외대 지하 독서실이 있거든요. 독서실에서 하루에 14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 별명이 습습이었는데, 습습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은 지하실을 가면 친구들이 저를 찾으러 지하실로 왔거든요. 항상 밥 먹자 수업 안 하면서 지하실로 왔는데, 날 찾으러 오면 항상 내가 이러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 별명이 습습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미쳐 살았어요. 20대 때 영어에 미쳐 살았죠. 30대 때는 강의에 미쳐 살았던 것 같아요. 30대 때는. 젊을 땐 저는 뭔가에 미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치지 않은 게 미친놈이죠.
무슨 얘기겠어요? 1강부터 이제 저랑 한번 같이 미쳐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잠깐 10분간 휴식을 취했다가 이제 1강 진행하겠습니다.